귀국 후 필리핀 근로자들은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추억하곤 해요. 사장님과 전 직원들이 함께 회식하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또 김치에 싸 먹었던 일, 노래방에 갔던 일 등을요. 그럼 한국에 온 필리핀 근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샤론 CNC 강연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필리핀 근로자들은 거의가 고학력자들이에요.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들어온 근로자들은 거의 다 고학력자들이죠. 그런 고학력자들이 왜 한국에 일하러 왔을까요? 필리핀은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고소득의 직장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정교수 연봉이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교장 선생님의 연봉은 1,200만 원 정도예요.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은 3, 40만 원 수준이고요. 그러니 고학력자들은 해외 취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필리핀 국가 경제로서는 고급 인력의 해외 취업은 손해인 거죠. 지금은 학력 시대가 아닌 능력 시대인데 왜 필리핀 근로자들이 고학력자라고 말하냐고요? 실은 그들의 학력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국가가 가난해 해외 취업을 한 것이니 그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서요. 이것이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인격을 존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벵겟 주립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 덕분에 필리핀 교육을 좀 더 알게 되었죠. 교육시설과 인프라는 열악한데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 그리고 교수님들의 실력이 훌륭했어요. 공부해 보니까 필리핀 교육은 미국에 의해 미국 시스템과 교육 철학으로 시작됐더라고요. 그 덕분에 필리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영어권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에 온 필리핀 고학력 근로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죠. 더구나 미국식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영어권 나라는 물론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필리핀 근로자들은 인기가 높아요. 필리핀 근로자들은 지금 전 세계 221지역에서 일하는데 다른 나라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부지런하고 얼굴 표정도 밝고 친절하고 저렴한 인건비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방글라데시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서독에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서름을 이겨내면서 일했고 또 큰돈 벌어보려고 중동의 그 뜨겁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극복했고 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견뎌서 오늘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다음은 한국에 온 필리핀 근로자들은 해외 취업을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해야 해요. 마치 한국인이 미국에 가려면 재산이 보증되어야 했듯이 필리핀 사람이 해외 취업을 하려면 해외 인력 파견 업체에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죠. 제가 한글을 좀 가르쳤는데 그중 청년 몇 명은 한국 취업을 위해 한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많은 돈과 산업인력공단에 초청받는 게 어려워서 못 왔어요. 그러니 주로 필리핀에 잘 사는 집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또 해외 취업 신청부터 여러 가지 법적 통과를 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일하러 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만 받아도 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150만 원은 본국으로 송금해요. 그럼 몇 년 안에 땅 사고 집 사고 집 짓고요. 차도 사요. 가게를 오픈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서민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못 살 때 중동에 가서 큰 돈 벌어와 그랬듯이요. 다음은 한국은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섬겼던 교회 한 멤버의 남편은 성공회 대학에서 8년을 영어 교수로 근무하고 올 봄에 귀국했어요. 다른 한 멤버는 한국의 공장에서 일했었대요.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과 전 직원들이 회식하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김치에 싸 먹던 일, 노래방에 갔던 일이 참 좋았어요. 제가 만났던 많은 필리핀어들이 한국에서 일했대요. 그래서 김치를 좋아한다나요? 안타까운 것은 필리핀 근로자들 중에는 한국인으로부터 차별 대우와 불이득을 당하기도 해요. 부족한 한국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요. 그들은 오기 전에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일하는 습관을 교육받아요. 하지만 부지런한 한국인들은 느리게 일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죠.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그들의 느린 민족성은 엄청 뜨거운 열대성 기후와 430년 이상의 식민 지배를 받은 영향이더라고요. 하지만 필리핀 근로자들은 참고 열심히 일하죠. 저임금과 숙박시설이나 의료 혜택 등 열악한 근로 환경과 한국인 고용주나 또 한국인 동료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도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할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내 체류인 200만 명의 시대가 됐네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300만 명대로 갈 뻔했어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본부의 2021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195만 6천 명이었더라고요. 이 수치는 제 고향 전라북도 전체 인구 181만 8,157명보다 많은 수치예요. 한국 전체 인구의 3.9%는 외국인인 셈이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3D 산업 기피로 제조업과 농어촌의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실시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이 사업이 올해부터 재개되었네요. 필리핀 근로자들도 양구, 제주 등 여러 지역으로 2월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 사람들에겐 참 고마운 분들이죠.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라 전망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지정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흰옷을 좋아하는 원래 착한 민족이잖아요. 정도 많고요. 필리핀 사람들도 정이 많고 참 착해요. 제가 만났던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인들은 한국을 좋게 말해요.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추억이 되나 봐요.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정으로 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필리핀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행복이 배가가 될 거예요. 귀국해서는 한국을 좋게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